요거지. 표현이야, 표현. 표현을, 뭐, 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그마지, 시그마. 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시그마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요, 시그마라는 게 부분합을 얘기하는 건 맞아. 완벽하게 맞지 않지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부분합을 표기하는 건 맞습니다. 야, 그치? 어떻게 표기해요? 시그마 AK라는 수열에다가 K에다 1부터 N까지 열심히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더하는 게 부분합 시그마이에요. 그치? 근데 시그마, 선생님 SN 쓰면 되는데 시그마를 왜 써요? 라고 하면은 이걸 쓰는 이유는 내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거든, 편하게. 시그마 K에다가 3부터 집어넣어도 돼요. 3부터 N까지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좀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시그마의 장점은 내가 맘대로 막 조정이 가능해.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아, 싫어. 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짝수항만 더할 거야. 이것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한계점이 없어요. 표현할 때. 얘를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라는 한계점도 없고 수열도 자유자재로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 뭐 쉽게 얘기하면 요거야. 그럼 요걸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해보면 성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 가능하지, 그치? 뭐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성질. 일단 뭐 요런 편리성이 있으나 기본적인 성질로는 K는 1부터 N까지 어디 AK 플러스 마이너스 BK가 기본적인 성질 간단하게만 얻고 넘어갈 거예요. 얘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하면 한번 펼쳐보면 됩니다. A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또 실수배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까지만 기억하면 다 하는 거 아닐까? C 곱하기 AK라는 이 수열은 C 곱하기 시그마 AK라고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한번 전개해보면 돼요. 제일 간편한 거지, 그치?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는 등차 베이스, 등비 베이스로 여기 있는 부분합을 열심히 표현할 건데 어떻게 열심히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닌 또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한 개를 두고 또는 수열을 내 맘대로 사의 배수 수열만 뽑든 짝수만 뽑든 홀수만 뽑든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만드는 거다. 알겠지?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3번부터 한번 가볼까? 3번 천천히 한번 가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2K-1 A2K-1 플러스 A2K가 어떻게 표현되는데 2N 제곱이라고 표현된다. 표현의 다양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표현의 다양성 이하 요거다 요거. 선생님 요거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은 홀수항과 짝수항이 연속된 합이에요 라고 봐도 되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자꾸 해보면 돼요. 경험이야 경험. 경험치가 쌓이면은 쉽게 접근할 수도 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경험치입니다. 안 보이면 전개해 보십시오. 1 넣었더니 A1 더하기 A가 제 수열에 대한 첫 번째 항 2 넣었더니 A3 더하기 A4가 이 수열에 대한 두 번째 항 쭉 가서 N 넣었더니 A2N-1 더하기 A2N이 이 수열에 대한 N번째 항이다. 다시 얘기해서 홀수항과 짝수항을 연달아 착 더한 거니까 얘 이렇게 썼지만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시그마 K1부터 2N까지 AK야 라고 표현해도 무관하다 라고 하는 거다. 됐죠? 여기 얼마예요? 이게 2N 제곱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말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N 대신에 2분의 N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2분의 N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N제곱이에요. 라고 표현해도 무관해요.
알겠지? 근데 정확한 표현은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언급한 게 뭐예요? 홀수항부터 짝수항까지 총합이라고 해서 이 표현은 적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상은 맞아요. 알겠지? 이거 뭐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이거는 n 대신에 2분의 n 집어넣어 2분의 1n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식정리만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안 돼요. 얘는 홀수항, 짝수항, 홀수항, 짝수항 더했을 때에 대한 항을 표현한 거여서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 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첫째 항 1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게 성립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시 얘기하지만 시그마를 둔갑하고 있지만 갑옷을 입고 있지만 다 등차 등비야. 등비요 등비 그냥. 이거 뭐 별 의미가 없어요. AN은 첫 번째 항 1인 등비 수열이야 라고 해서 AN은 요거네 1 곱하기 아래 n-1승 요거네 이렇게지. 등비 수열 그냥 안고 있는 그냥 수열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 K에다 1부터 M까지 막 열심히 집어넣어요. M까지 집어넣고 A2K-1 홀수항만 죄다 더했더니 85야. 나열해 보면은 요거지. A1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에 2M-1까지 더했더니 이 결과가 85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냥 등차 등비 포함하고 있다. 요거야. 다시 다음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2M, A2K라고 하는 거다. 이번엔 짝수항만 연달아 더할 거야. 1 집어넣으면 A2고, 2 집어넣으면 A4고, 이런 걸로 해서 A2M까지 더했더니 결과가 170입니다. 근데 우리 요건 볼 수 있다고. 여기 있는 M개 항과 여기 있는 M개 항 사이 관계에서 여기 있는 항을 전부 다 공비만큼 곱하면은 밑에 있는 항이 합이 돼.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R만큼 곱하면은 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족하는 R값을 찾았더니 R값이 얼마예요? 2라고 된다. 오케이? 그 집어넣고 나머지 AN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다시 간단하게 계속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더 얹혀보면은 시그마를 이용할 때는 여기 있는 AN이나 계속 했던 얘기지. AN의 제곱은 같은 수열이니까 뭐 연관이 있어. 하지만 다른 수열로 보고 문제 풀 때는 접근하는 거지. 또 똑같아요. 요게 나오고 A2N이 나오잖아? 다른 수열이야. A2N-1이랑 다른 수열이야.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수열로 인정해 놓고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 알겠지? 다르다 보고 가는 거야. 다시 뒤로 계속 가요. 20번. 응합니다. 2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요거의 두근이 알파인 베타이다. 인수분해가 되면 물론 너무 좋지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아직. x제곱 플러스 3x 에다가 마이너스 2n-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0이야? 이렇게? 얘에 대한 두근이 알파인이랑 베타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네 이거 기억나니? 역수가 근인 방정식? 안 나? 필요 없어. 다시 계속 가요.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을 구해보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된대. 또 다시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 두근의 곱을 구해보잖아. 그럼 마이너스 2n-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요게 포인트지 계속 포인트라고 얘기할 건데 시그마 뭐 범위가 있어. 뭐 관심 없고 일단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값이 알파인분의 1 더하기 베타인분의 1이래. 시그마를 풀어갈 때 제일 큰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수열이에요. 수열. 요 수열을 정리를 들어오세요. 수열 정리를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다. 이거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수열 정리를 이쁘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표현하기야, 표현. 뭐예요? 이거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 요거 분해.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이니까 여기 아까 구해놓은 거 열심히 집어넣고 식정리해서 요 수열의 합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이 시그마에 사용하는 거에 뭐가 있어요? 축차라는 게 있지, 축차. 축차 소거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가요. 여기는 얘는 다 집어넣자. 얘 분모 들어가잖아. 얘 분자예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N은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라고 써있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분모 분자 소거되고, 요거 2n-1 곱하기 2n 플러스 1에다가 분자가 얼마냐면 3입니다. 이거 할 줄 알지? 부분분수. 부분분수 대표적인 축차소거법이지. 부분분수 쪼갤 거야. 쉽게 얘기하면 통분을 거꾸로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앞에 있는 분자에 있는 3은 끄집어내놓고 여기 분의 1을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쪼개면은 값의 차이 분의 1이라고 해요. 까먹은 사람도 있으면 잘 기억하고 되뇌이십시오. 값의 차이 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야. 이렇게.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통분했을 때 분자 약분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3 곱하기 얼마지? 2분의 1에다가 얘는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축차소거법이야. 선생님 지금 뭐 했냐면은 시그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치? 식정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식정리가 중요하다 이거지. 2분의 3 실수배 끄집어내놓고 끝까지 갈 거야. 시그마 n1부터 20까지 속에 들어가는 수열이 누구냐면은 2n-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조금만 보여줄게요. 요거 1 집어넣었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플러스 2 집어넣었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어서 자꾸 소거되는 형태, 차례차례 소거된다 축차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쫙 소거되면 맨 앞에 하나랑 맨 뒤에 하나가 남아요. 그거 연산한 다음에 2분의 3 곱하면 정답입니다. 축차소거법이라고 한다. A1이라고 하는 거는 24번입니다. 이거는 3이에요. A2라고 하는 거 얼마냐면 30입니다. A3이라고 하는 거는 303이에요. 이렇게 쭉 표현된다 이거다. 근데 19번째를 구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뭐 한다 했지? 나열된 상태에서 숫자의 합을 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항 찾기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3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3 곱하기 10입니다. 여긴 얘는 3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10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19번째 항을 구하는 건데 뭐 나름 규칙이 있네. 19번째 항은 홀수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이렇게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항상 1의 자리 숫자가 있는 형태가 홀수일 때의 조건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A19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30, 30, 30, 30에서 총 몇 개가 19개 숫자가 나열되는 거 아니야? 끝은 3일 거. 이렇게? 그럼 3이라는 숫자가 총 몇 개 있을 거냐면 10개 있어요. 그치? 10개? 그럼 정리. 그럼 1의 자리는 3, 100의 자리는 3, 그리고 만의 자리도 3.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근데 어쨌든 3이라는 숫자가 10번 쓰일 거니까 하위 개수가 총 몇 개야? 10개나 되지 않을까요? 그 나머지는 뭐지?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초항은 3이고 공비가 100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네. 시그마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그마를 표현하는 게 주 목적이야. 일반항을 표현해야 돼. 시그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옆에는 26번도 갑니다. 천천히 할 거니까 숙제만 다 해와라. 26번 목적이 시그마는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을 찾아야지 식을 쓰든 뭐라든 할 수 있어요. 여기 속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2k 더하기 4k 더하기 쭉 가서 2k 제곱까지야. 여기 써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나열되어 있을까? 이건데, 어떻게 나열되어 있지? 얘 일반항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일반항이 아니에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야가 될 거고 절대 나열된 상태에서 일반항이라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나열된 거를 정리하는 게 1차적인 거다. 일반항 찾기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2K로 묶습니다. 묶었던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K까지 합이 얘에 대한 일반항? 여전히 나열되어 있으니까 식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2K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얘에 대한 일반항입니다. 그렇지? 소거하고 결과적으로 시그마 안에서는 K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 되는 게 맞아요. 공식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안에 집어넣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K 3승 더하기 K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면 돼요. 그렇지? 선생님, 혹시 저 공식 까먹었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유도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알겠지? 뭐 전에 처음 할 때는 다 썼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K 3승,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야 말지. K에 대한 합을 제곱한 거고, 얘는 6분의 1로 시작하는 거고, K는 2분의 1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이 정도 공식은 꼭 알고 적용하십시오. 갑니다. 이게 쉽게 첫 번째 항이지 A1이에요, A1. 여긴 얘가 A2예요. 좀 파악할 수 있으라고 좀 몇 개 쓰긴 했는데, 얘는 뭐냐면 A3이야. 이거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A3이야. 쫙 가서 여기는 몇 번째 항이냐면은 봐봐. 첫 번째 항에는 뭘 썼어요? 앞에 있는 숫자가 1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이고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이고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1번째 항이야. n-1번째 항. 그래서 얘는 n-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내 표현이 시그마 AK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AK라는 수열을 K 값이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n-1 때까지 연달아 더하세요. 이거다. 그럼 얘를 결과적으로 쓰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표현해놨잖아. 필요한 게 뭐냐면 AK만 구하면 돼. AK는 뭐냐면 요 수열에서의 K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AK를 구하러 갑시다. 여기 오케이. 야, 규칙 보이지 않아? 1의 제곱 첫 번째 항, 2의 제곱 두 번째 항, 3의 제곱 세 번째 항, K번째 항은 K제곱. 이렇게. 그치? 그 뒤에 있는 건 뭐냐면 n-1 첫 번째 항, n-2, 3 얘는 플러스 곱하기 n-k야. 됐네. 얘가 AK네. 어떻게 해요? 갖다 집어넣어 그냥. 그치? 쉽지 않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 뭐 집어넣어요? K제곱에다가 n-k 집어넣어요. 이거 연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분리 쫙 해. 어떻게 분리해요? 얘랑 했더니 마이너스 K 3승 실수배 잡아냈어요. 1부터 n-1까지 K 3승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nK 제곱인데 K만 변수야. n 실수배 잡아냈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제곱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 사용합니다. 혹시나 하고 얘기해보면 이거잖아. 마이너스 묶어서 얘는 3승에 대한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지? 그치? 근데 n 대신에 n-1 들어갔어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n-1 곱하기 n의 전체 제곱이에요. 앞에 있는 계산, 뒤에 있는 거 플러스 n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얼마?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식을 잘 정리하면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 선생님 공식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그치? 그치? K는 1부터 N까지 K야. 예원아 이거 뭐예요? K. 꿈 꿨어? 네? 꿈 꿨어? 그러면 안 돼. 민서 해줘. 이분에 K N 곱하기 N 마이너스 N 플러스 꿈꾸고 있어 애들이. 야 이거 1부터 N까지 합이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그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다시 가요. 야, 이게 시험 끝날 때까지만 까먹지 마. 제곱입니다. 제곱. I 했으니까 예원아 불러주세요. 분의 n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2n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이에요. 이건 뭘까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더 쌤이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몇 개를 더 얘기했는데 이게 까먹지 마십시오. 시그마 첫 번째는 k는 1부터 n까지 2k-1이야. 콜수를 연달아 쭉 더하잖아? 그러면 얘는 제곱수가 나옵니다. 간혹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기억하고 있어라. 랑 또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55지.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이거 맨날 계산하기 귀찮단 말이야. 385예요.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뭐 수단 정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이것도 그냥 연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야. 오케이? 저번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면은 지금이라도 알고 있어라. 3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됐지?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 했지? 야, 이거 막 정리 쫙 해갖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귀찮다고 정리 다 해놨으니까 갖다 쓰십시오. 4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이다. 갖다 써라.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필수예요. 여기까지는 필수야. 알겠지? 뭐 요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써있는 건 선생님 얘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여기 n 대신에 n-를 집어넣은 거잖아. n-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요 식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기 어렵지 않고 연산하는데 시간 다 썼어요.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안 하니까 이 정도는 꼭 필수로 알고 있으십시오. 오케이? 다시 계속하여 30번. 이거는 혹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예상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m 더하기 n이 11이고 mn이 24다. 물론 관심 없고 요 식을 정리하고 싶어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목적인 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에다가 시그마 j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i 플러스 j 이거를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가로가 묶여있잖아. 이 안에 거부터 푸는 거 맞지, 그치? 이거 풀어볼까? 근데 j가 변수야. i는 뭐지?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얘 먼저 풀어보면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i를 더할 거고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j를 막 열심히 더할 거예요. 분리? j에다 1 넣어. 그래도 i지. 2 넣어 또 i지. 3 넣어 또 i고 n 넣어 또 i야. i가 몇 개 있냐면 n개 있습니다. 앞에 대한 결과는 ni야. 이거는 공식이잖아.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요게 가로 안에 묶인 요 결과다. 예. 그치? 집어넣었다. 그러면 시그마 i가 1일 때부터 m일 때까지 속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ni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겁니다. 선생님이 혹시나 하고 분리를 다 했을게요. 여기에서는 변수가 i밖에 없어요. 너 상수고 너 상수야. 분리 n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i예요. 그래서 플러스 얘는 그냥 쓸까? 시그마 i에다가 1부터 m까지 열심히 집어넣을 건데 수열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됐지? 정리해보자. 요거 공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n 곱하기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될 거고요. 다시 얘 정리해볼까? 야, i는 1로도 얘고 2너도 얘고 3도 얘고 얘 몇 개 있다는 거예요? m개 있다 이거예요. 얘 플러스 m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겁니다. 이거 잘 정리하면 됩니다. m 플러스 n 11, mn 24 집어넣으면 연산 결과 찾을 수 있어요. 알겠지? 37번 맞았어도 그냥 보고 갑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분모가 요거예요. 3k-1에다가 3k-1에다가 3k 플러스 2 요거 분의 1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일단 수열 정리하는 거야. 1, 2, 3, 4 집어서 연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연산할 수 있도록 일단 정리 먼저 처음 시작. 그래서 요 수열 정리하는 거예요. 그치? 분모의 2차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나중 되면은 급수라는 거에 분명히 언급을 듣겠지만 분모가 2차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분수인데 분수가 나와. 분모가 2차야. 그러면은 열심히 부분 분수 쪼갠다. 이 정도 생각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갑시다. 어떻게 한다고? 값의 차이분의 1이에요.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3k 플러스 2분의 1. 오케이.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3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얼마예요? 3k-1 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 분의 1입니다. 선생님이 오래 걸리지 않아 라고 했던 게 저 연산을 몇 번 해본 친구들은 소거된 형태가 보이면 딱 스톱이지. 3분의 1 묶여서 1 넣어. 얼마예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1 넣었을 때 2 넣어. 2 넣으면은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야, 소거되는 게 보이네. 그럼 그만 쓰면 되지, 그치? 얘 쫙 가서 맨 마지막 10 넣어. 10 넣으면은 29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2분의 1이에요. 됐다. 어쨌든 요 규칙대로 소거가 열심히 될 거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2분의 1 연산하면 답이다. 이렇게. 알겠지? 축차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축차 소거법은 요거 말고도 많아요.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무리수꼴이 있어. 근데 무리수꼴도 있지만 35번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지수록을 다 배웠잖아, 그지? 35번 같은 것도 축차 소거법이에요. 보이지, 그지? 축차야 이렇게 보이지 않아? 35번이 옆에 있는 거. 옆에 바로 옆에 왼쪽에 있습니다. 35번 축차 소거법이에요. 봐봐, 축차 소거법 어떻게 이게 뭔데요?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써보면은 35번 시그마 일단 범위 생략. 선생님 소거되는 것만 보여줄 거니까 범위 생략. 문제의 로그 루트 5에 진수가 요거네. 로그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3이다. 보이면 됩니다. 일단 요거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로그끼리 쫙 써놓고 얘를 다 더할 거 아니야, 요 로그를. 그치? 그럼 어쨌든 요 진수끼리 계속 곱해질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진수를 막 곱했을 때 소거할 수 있도록 분수를 만드는 거지. 뭐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루트 5에 얘 바꿔요. 진수가 요거예요. 몰라. 로그 C에 K 플러스 2분의 로그 C에 K 플러스 3입니다. 바꿨다. 몇 개만 한번 집어넣을까? K에다가 뭐부터야? 1, 2, 3까지만 한번 집어봅시다. K에다 1 집어넣잖아. 120, 240까지 해야 되는데 니네가 잘 해보시고 K에다 1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루트 5에 얼마예요? 1 넣었더니 로그 C에 3분의 로그 C에 4예요. 1 넣은 거 플러스 2 넣잖아? 그럼 로그 루트 5에 2 넣으면은 로그 C에 4분의 로그 C에 5예요. 두 개만 할까?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얘를 쫙 더할 건데 어쨌든 로그끼리 합이니까 여기 있는 진수 덩어리끼리의 곱으로 연결될 거고 곱해봤더니 여기 있는 분자랑 분모랑 소거되는 게 보이네. 그럼 얘를 240개라든 1000개라든 10,000개라든 상관이 없지. 규칙적으로 소거되는 게 보였으니까 같은 규칙으로
240 집어넣어서 로그 세워놓고 나머지 연산만 하면 정답이다. 그치? 이게 240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지. 소거된 형태만 보이면 무조건 스톱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주면은 지금 보여준 요런 문제들은 뭐 내신 나온 거긴 하지만 좀 걸러냈긴 했지만 선생님이 이전 거 다음 거에 소거되는 게 바로바로 보이지, 그치? 바로바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는 나열하다가 규칙이 보일 때까지 무조건 나열하는 겁니다. 규칙이 보여야지 스톱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바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다시 넘어가서 40번으로 갑니다, 40번.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지. 어쨌든 시그마도 수열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 하나야. 그치? 예원아, 40번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지? 뭐가 떠올라? 두 가지 딱 키워드가 딱 떠오르지? 예원아, 그지? 네. 뭐 1번. 대답했잖아.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지? 등차 수열이지. 그치?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규칙 파괴. 그래, 규칙 파괴자. 상수항 있잖아. 다 찾았네. 우리 배운 거잖아. 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얘기하는데, 구했더니 2차네. 그럼 여기는 A에는 등차예요, 등차. 근데 상수가 있네? 그래서 얘는 완벽한 등차 수열은 아니고 규칙 파괴자를 안고 있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된다니까. 결국에는 등차 등비 활용이야.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머지는 잘 한번 해결해 보라고 하면은 모를라나? 알겠지? 등차 수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안 해요. 넘어가서 저거 47번. 요것도 똑같지. 47번이나 뭐 45번이나 46번이나 축차 소거법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예요. 그냥, 그지? 그러니까 하나만 같이 해볼까? 45번 하나만 같이 봅시다. 45번. 47번 보자. 부른 김에. 47번 봅시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할 거예요. 보여주기만. 축차 소거법이 이용되는 한 예시 이렇게. 시그마 범위 일단 안 써요. 분모의 루트 AK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분의 1 요걸 연산을 쫙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못해. 맞지? 그래서 어떻게? 유리화라는 걸 시켜주지. 유리화 시키러 갑시다. 분모 문제에 똑같이 얼마큼씩 곱할 거냐면 뭐 상대적으로 AK 플러스 1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를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유리화 시킬 거야. 연산할 수 있도록 난 만들 거야. 요거부터 시작이지, 그치? 그 정리해보면은 요거예요. 얘는 시그마. 분모가 뭐가 되냐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다시 얘기해서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야. 이게 뭐지? 등차 수열했으니까 공차 될 거고, 분자는 요거예요.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야. 그치? 근데 얘는 K는 1부터 N까지 연달아 쫙 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얘는 D분의 1 잡아내고요. 시그마. K에다 1부터 N까지 열심히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축차 소거법 한 예시라고 얘기했고, 나열하다가 소거되는 규칙이 보이면은 스톱이에요, 스톱. 가볼까? 얘는 똑같이 D분의 1이에요. D분의 1에다가 1 넣었다.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이야. 다시 플러스 2 넣었다.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에요. 야, 보인다.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거다. 요 규칙대로 소거가 되겠구나. N 집어넣어요. 루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N이야. 이렇게. 앞에 거에 앞에 거, 그 다음 거에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 거에 뒤에 거. 소거되고 남는 건 요거다. 결과적으로 얘는 뭘 남다고? D분의 1에다가 루트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1만 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 수치는 다 나와 있잖아.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채워넣어서 넣어 표현한 게 얼마가 되도록 2분의 5가 되도록 n값만 결정하면 정답입니다. 이거다. 표현. 얘 축차소거법이야. 축차소거법 지금까지 배운 게 우리 2개, 3개가 있지. 분수, 로그, 그리고 무리수 이렇게 3개가 있다. 이 3개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나왔을 때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풀지는 않아요. 오케이? 갑시다. 50번.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나열할 거야. n에게 나열된 수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군수열 의미 둘 필요가 없어요. 뭐 군수열이라고 해봤자 군수열도 아니야. 그럼 시그마 첫 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 다 더해봐. 이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중요하다 했지? 일반항.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요. 그치? 시그마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뭐 어쨌든 그 줄에 첫 번째 줄의 합을 A1, 두 번째 줄 합 A2 이렇게 간다 했으니까 시그마 1일 때부터 20번째 줄까지 항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이거예요. 그럼 일반항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지? 첫 번째 A1 얼마야? 1이야 1. 오케이. A2 봤더니 얼마냐면은 2 더하기 4예요. 오케이. 세 번째 줄 합 해봐. 써 그냥. 얘는 3의 배수가 작은 수부터 3개 써있네. A4는 4의 배수가 차례대로 4개가 써있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치? 그럼 쭉 가. AK는 일반항. K의 배수가 작은 거부터 쪼르륵 가서 K게 써있겠네. 이렇게 해지겠지? 나열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 쫙 집어넣어서 연습하면 되는데 나열된 거 좋아하지 않아. 일반항 정리지. K 딱 묶잖아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K까지 합이고, 나름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K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일 테니까 요 정리된 식을 엿다가 집어넣고 연산하세요. 요거다. 군수열이 필요가 없지. 뭐가 중요하다 했지?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일반항이다. 그럼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일반항이 중요해요.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일반항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세우러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걸로 갑니다. 52번. 봐봐.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그치? 이거는 너네한테 맡겨서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해보자. 52번은 어려워요. 문제가. 세어봐도 어렵습니다. 봐봐. 1단계는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만 이용한대. 그리고 2단계부터는 변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정오각형을 만들 거야. 그치? 그러면 2단계는 이렇게 해서 오각형을 만들었다. 정오각형을. 그럼 1단계에 필요한 요 개수가 1개예요. 1개. 2단계에 필요한 개수가 몇 개냐면은 5개입니다. 그치? 3단계로 넘어가면서 개수가 몇 개가 추가될까요? 해봐야지, 그지? 몇 개가 추가돼요? 7개. 몇 개? 7개. 그렇지. 하나, 여기 추가됐어. 할 수 있다. 여기 둘, 여기 추가됐어요. 다시 셋, 이렇게 추가됐나? 잘 그리고 있나? 뭐, 있겠지, 뭐. 하나, 여기 추가됐어요. 이상한데? 몰라. 둘, 여기 추가됐어요. 셋, 여기 추가됐고, 여기 추가됐고, 여기 됐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3단계를 얘기한 거다, 그치? 몇 개가 추가됐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뭐 1, 5, 13, 뭐 12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반항이 중요한 거라고. 이 개수가 뭐가 중요해? 10개를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해요. 어떻게 추가되는지 보였으면 물론 좋겠지만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지. A1이라고 해서 개수가 1개 필요 1단계. A2라고 해서 아까 전에 하얀색 거 잘 봐봐. 처음에 그렸던 게 요거예요, 요거. 몇 개가 추가됐냐면 그 다음에 4개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추가됐냐면은 몰라. 그렇지? 아직 안 보이지? 규칙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5야? 몰라. 봐봐. 이제 A3부터 규칙을 찾으러 갈 거예요. 5에다가 이 노란색은 어떻게 추가됐을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찾는 일반항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요 한 줄,
여기 2줄, 여기 3줄. 한 변 길이가 3인 3개를 추가하고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2개를 제외하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3에다가 2개를 제외해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아, 물론 요거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한 변 길이가 4인 정오각형을 또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또 가요. 넷, 하나, 둘, 셋. 이상한 둘, 맞아. 이렇게 생겼어. 맞지? 그 어떻게 추가했는지 또 봅시다. 지금 A4 구하러 가는 거야. A4는 A3에다가 요까지 뭐 똑같을 거니까 파란색은 몇 개 추가됐냐면은 4줄, 4개, 여기 4개, 여기 4개인데 2개 겹치네. 맞지? 그래서 얼마예요? 4 곱하기 3에다가 4 곱하기 3에다가 얼만큼 뺀 거야? 이만큼 뺀 거다. 이렇게 추가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n번째항으로 바로 가볼까? n번째항 세울 수 있겠어? AN은 세울 수 있겠어? AN 해주세요. AN 마이너스 A1에다 더하기 n 곱하기 A2는 2 곱하기 3에다가 이만큼 뺀 건가? 맞나? 이거 맞아요? 이렇게. 그치? 그치? 그럼 A1에다가 뭐 하면 돼요? 얘를 하고, 그럼 A3 되겠지. 그럼 이 더한 거에다가 얘를 또 더하면은 A4가 되겠지. 이거 뭐예요? 기납법이네, 기납법. 일반항을 명확하게 딱, 이게 쫙 나열해갖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추가되는 것만큼 계속 더하면 돼요. 요만큼 추가됐고, 요만큼 추가됐고, 요만큼 추가된 걸 계속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에 대한 명확한 일반항 찾으려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뒤에서 했던 수학적 기납법에서 점화식 찾듯이 찾는 거예요. 그치? 관계가 보이잖아. 전 거, 다음 거. 요런 관계에 의해서. 그치?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다가 더하기, 4번째 도형을 만들 때에는, 한 변 길이가 4인 변을 3개 더해놓고 겹치는 2개를 뺐다. n 플러스 1번째 도형을 만들 때에는 뭐에다가 길이가 n 플러스인 거를 3개 해놓고 겹치는 거 2개 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1부터 쭉 대입하지. 요걸 뭐라고 했어요? 개차수열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전항에다가 일정한 값이 더해져서 다음 항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등차. 그치? 전항에다가 n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더해져서 다음 항이 만들어져요. 개차. 중에 얘를 개차라고 한다라고 했었지? 요거에 대한 일반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쫙 써야지. 얼마? 1러. A는 A1에다가 이거 F 함수라고 합시다. 귀찮다. F 얼마예요? 1이에요. 2 넣어. A3에다가 A는 A 더하기 F2예요. 그래서 n 대신에 n-1 넣어. 그럼 AN은 AN-1에다가 FN-1이다. 얘를 다 더하잖아? 그럼 좌변, 이제 수거 될 거고, 좌변에는 뭐만 남냐면 AN만 남습니다. 우변에는 A1에다가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n-1까지 FK가 남아요. 그래서 요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다. 이렇게. 기납법까지 다 이야기를 선생님 문제를 잘못 넣었나? 이렇게 안 풀어도 물론 상관없지만 시그마를 활용한다라는 거에 선생님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 하나씩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에다가 얘 더하면은 그 다음 항 될 거고 첫 번째 항에다 얘 더하면은 두 번째 항 될 거고 그 다 연산한 거에서 두 번째 항에다가 얘만큼 더하면은 그 다음 항 될 거고 그치? 거기에다 요 세 번째 항에다가 요만큼 하면은 네 번째 항 될 거고를 쭉 나해서 n번째 항은 2를 몇 번 빼면 되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3, 4 곱하기 3을 몇 번까지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에는 0이다 라는 도형이 있고요. 55번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에는 0이에요 라는 조형이 있고, 다시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직선이지,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있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n제곱이에요 라는 요 원이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는 요 직선과 요 원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 하나의 수열로 놓을 거야. 이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든 물론 상관이 없지.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거는? 원 그려. 몰라. 관심 없어. 편하게 가자. 원 그려요. 뭐 기울기, 음수, 양수 필요 없어. 뭐 대충 요 정도 생겼어. 나는 요 거리만 구하면 돼. 그냥 도형 활용하는 거지. 혹시나 하고. 이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맞지? 그래서 0,0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직접 구해요. 점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이거. 나 혹시나 하고. 0,0이에요. 점직선 사이 거리 이용했더니 얼마예요? 루트 25, 5분의 절대값 빵빵 마이너스 20n이야. 다시 얘기하면 얼마예요? 4n이라고 되는 게 점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거지.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5n이다. 5n. 그러면은 뭐 막 구할 필요, 연립해갖고 구할 필요 없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절반만큼의 길이가 3n이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PN부터 QN까지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6n이라고 되는 게 맞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기본 연산이니까 나머지는 잘 해보십시오. 여기는 60번은 그냥 관계만 놓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보자. 그치? 근데 x좌표의 차를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간혹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x좌표의 차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치? x좌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은 x 플러스 n을 만족하게 하는 x좌표 두 개를 하나는 an, 하나는 bn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근계수 관계만 열심히 이용하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이 0이 되게 하는 두 x좌표가 an이랑 bn이에요. 그치?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an 더하기 bn이 얼마? 1이라 됐고 다시 an 곱하기 bn이라고 한 요거는 마이너스 n이라 될 거니까 너 두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 얘기하는 것처럼 an 마이너스 bn의 제곱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일반항을 세우면 됩니다.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an 더하기 bn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an, bn 열심히 채워놓고 식 정리만 하면은 일반항이 세워진다. 그치? 여기까지는 일단 2스텝, 1스텝은 끝났습니다. 2스텝을 넘어가서 필요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 건데 굳이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 근데 혼자 풀면은 조금 어려울 만한 것들만 조금 얘기해 보면은 일단 66번이에요. 66번. 2스텝에 66번.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것만 조금 얘기해 볼게요. 첫째 항이 5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부분합 SN이라 합니다. 이거지, 그치? 등차 수열이고 다 정보가 나와 있어요. AN이란 요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2고 초항은 51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 일단 세웠다. 이거지, 그치? 여기까지? 그럼 다시 문제에서 얘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부분합인 SN을 딱 표현해 봤더니, 그치? SN을 표현해 놓고, 그럼 요걸 통해서 시그마, K는 n부터 n 플러스 2까지, K는 n부터 n 플러스 2까지, SK에 대한 무슨 값을, 최대값을 구하세요. 요거다, 그치? 다시 접근. 요거는 얘네 쉽게 얘기해서 SM 더하기, SM 플러스 1 더하기, SM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쌤이 어제 수업했지만 복습을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공차가 음수고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부분합인 SN을 표현해 보면은 복습을 열심히 했을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은 SM 몰라. 근데 0,0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y는 SN이라는 요 함수예요. 믿어요. 공차가 음수,
그리고 첫째 항이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여기에다가 자연수 m하고 m 플러스 1하고 m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합이 제일 크고 싶대. 라고 하면 요거예요. 만약에 대칭축에 자연수 값이 대칭축에 대한 값이었잖아? 그럼 m 플러스 1이 요 대칭축에 대응이 되면은 요 세 개에 대한 합이 제일 클 거야.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큰 세 개의 값을 더하세요. 니까 대칭축에서 가까운 게 Sm 플러스 1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해만 잘하면 뭐 요거는 식으로 써서 정리하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요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3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나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었다. 그러면은 m이 얼마여야지 요 세 개의 합이 제일 클까요? 라고 한 거지.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y값 3개를 쭉 더했을 때 제일 커야 돼요. 그치? 그럼 10일 때는 요 정도 있고 좀 오버해서 그리면 요 정도 있고요. 11일 때는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9일 때는 요 정도 있어요. 9일 때. 얘가 9고 얘가 10이고 얘가 11이에요. 12일 때는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큰 연속된 3개의 y값의 합은 누가 되는 거냐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은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낑겨 있는 s m 플러스 1이 최대가 되도록 m 값을 결정하세요 랑 똑같은 얘기다 요거예요. 그럼 s m 플러스 1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m 플러스 1이 대칭축에서 가장 가까운 값이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얘에 대한 m값 결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여기 2차 함수 어떻게 세워요? 라고 하면은 그냥 세워. 이거 그냥 잘하잖아. 어떻게 해요? SN은 부분합이에요. 2분의 n분의 2a 그러니까 얼마예요? 102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라고 놓고 SN식 정리하면 2차식 나오겠지? 맞아. 조금만 더 해볼까? 요거는 2분의 뭐 나는 이쁘게 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n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n 있습니다.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04라고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럼 얘는 위로 볼록 2차 함수 맞지? 그리고 0일 때 근 같고 그리고 52일 때 근 간다. 너가 50이네. 맞지? 그럼 여기 얘는 누구예요? 대칭축이? 26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이 26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일단 한번 가볼게요. 문제 이해는 다 됐다 생각하고 한번 출발.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을 x축,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림처럼 그릴 건데 내부에 있는 저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내부 경계에 똑같아요. 경계 내부, 둘레와 내부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격자점의 개수가 an이야. 그치? 이거 쉽지 않나? 근데 쉽다라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점이 딱 주어져 있으면 너무 쉬워. 봐봐, 여기에다가 요 그래프에다가 A에는 요 무리함수 위에 그리고 B에는 여긴 직선 위에다 점을 찍어서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까? 1인 정사각형?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됐다.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이야.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게? 그냥 모르지, 그치? 봐봐. 그래. 일반적으로 요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1,1이에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쭉 그려보잖아? 둘레랑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한 변 길이가 1이에요. 둘레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지? 4개야. 요거는. 격차점이 그 정수의 정수, 정수점. 4개예요, 4개. 1,1, 2,1,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치? 그럼 좀 더 확장해볼까? 여기 1,1이에요. 한 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야. 여기에 둘레 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 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에요. n. 여기는 요점 좌표는 얼마예요?
n 플러스 1, 1이에요. 맞지? 그럼 이 가로줄에는 격자점이 몇 개가 있냐면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맞지? 근데 세로줄도 보니까 야 이거 뒤집어 그릴 거야. 몰라. 여기부터 쭉 가서 길이가 n이니까 여기에도 세로줄에도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 있냐면 똑같이 n 플러스 1개가 있어요 라고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여기 전체 둘레 또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씩 n 플러스 1개 줄이 있어요 라고 해서 n 플러스 1의 제곱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하지. 깔끔한 거야 이거는. 근데 아니야. 바꿔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격자를 좀 그려볼까? 조금만 그려볼게요. 조금만. 이해만 되면 금방 풀 수 있어. 내부의 플러스의 제곱인 게 둘레 포함해서. 둘레 포함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 한 변 길이가 1인 거예요.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릴 건데 한 꼭지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한 변 길이가 2야.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여기 포함된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야? 4개, 4개. 근데 좀 조정을 해볼까? 조정하자. 오케이. 한 점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뀌어요? 6개로 바뀌어요. 4개였다 6개로 바뀌어요. 다시. 선생님 혼자 하는 건가? 다시. 얘는 x좌표가 정수면은, 그치? x좌표, y좌표가 정수가 아닌 거랑 또 달라지네. 왜 그러냐면, 좌표 하나가 정수가 되잖아? 그러면 요 길이 플러스 1개의 격자점이 가로줄에 놓일 거니까. 근데 세로줄은 바뀌지 않았지. 왜? 정수점이 아니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이게 조금 끄덕끄덕, 오케이. 라고 됐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에 정수가 아닌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을 여기다 쫙 그렸어요. 이렇게. 쫙 그렸을 때, 여기 경계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하면, 길이가 n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가로줄에 봤을 때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이 몇 개 있냐면, n개가 있어요, n개. 그치? 이거 하지 말까? n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긴 요점이 2분의 1, 막 이렇게 있다면 해볼게요. x좌표가. 그럼 길이가 n만큼 늘어났잖아. 길이가 n이니까 얼마예요? n 더하기 2분의 1이야. x좌표가.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줄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그치? 정수점의 x좌표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야. 그래서 n개가 있다 이거예요. 맞지? 그럼 오케이. 얘가 정수점이 아니면은 요 길이만큼 자연수 길이만큼 격자점이 있을 거고, 얘처럼 정수점이면은, 시작점 경수점이면은, 그거보다 1개 더 많은 격자점이 있겠구나, 라고 되는 거다. 이게 달라지는 포인트의 케이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물어봐. 한 변에 1인 경우에는 네. 규칙을 안 따르는데 지금 규칙 방해자예요. 아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는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한번 찍어볼까? 여기 포함된 격자점의 개수 몇 개 있어요? 4개. 1개. 4개. 4개 아니에요? 왜, 어디? 1개. 1일 때도 따라요.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만약 여기 있어요? 됐어? 여기 있어. 한 변 길이 1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 포함된 격자점은 몇 개야? 2개야, 2개. 그치? 그래서, 이게, 그 좌표가, x좌표가 정수부터 시작하면은 달라지고, 정수가 아닌 점부터 시작하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이게 어느 정도 끄덕끄덕 이해가 조금 됐다고 하면,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직접 이게 뭔 소리 하면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표현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한 점이 정수, 정수로 표현되어 있다. 첫 번째요.
한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 둘레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개입니다. 이렇게. 가로 n 플러스 1, 개, 세로 n 플러스 1, 개.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정수, 정수가 아닌 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면은 한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에서 둘레 또는 내부에 포함된 격자점의 개수는 x좌표 정수잖아. 여기는 n 플러스 1개. 얘는 y좌표 정수 아니잖아. n개.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다시 그 다음 여기 정수가 아닌 정수인 점의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정수가 아니야. 가로에는 n개밖에 없어. 세로는 n 플러스 1개 있겠지? 개수는 몇 개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지. 다시 마지막은 얘 정수 아니야. 근데 얘 정수 아니야. 라고 하면은 포함되어 있는 둘레 포함 격자점의 개수는 n 제곱개가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케이스는 4개로 분리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갑니다. 출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고 봐보세요. 지금 케이스 분류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한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을 막 그릴 거야. 그치? 한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딱 그리잖아? 그러면은 그 한변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을 딱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요점 좌표가 정수, x좌표가 정수? y좌표가 정수? 이거 어떻게 알지? 그치? 아니, 몰라요. 그래서 얘를 직접, y값의 차이가 1이 되게 하는 x좌표를 구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듭니다. 이거다, 경계. 나는 포인트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x좌표나 y좌표가 정수인 게 포인트예요. 그치? 그럼 포인트를 찍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얘가 x좌표가 얼마였을 때, 2분의 1이었을 때 y좌표가 정수 아니야? 그치? x좌표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잖아? 그럼 2분의 1,1이 될 거고 2분의 1 집어넣잖아? 2분의 1,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은 얘가 점이 얼마야? 2분의 1,1인데 요 빨간색 도형은 한변 길이가 얼마인? 2인 정사각형이야. 2분의 1,1,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그 격자점 중에 정수, 정수점이 있을까? 절대 없어요. 최초로 발생한 정수점이잖아. 오케이? 그럼 다시 또 가볼게. 그 y좌표를 기준으로 가자. 그 y좌표, x좌표가 x값이 2였을 때, x값이 2였을 때 요거에 대한 y좌표 얼마예요? 2다. x값이 2였을 때 y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럼 x값이 2였을 때는 이렇게 해서 2,2랑 2, 마이너스 4니까 한변 길이가 얼마인? 6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봅시다. 요점 좌표가 2,2였잖아. 그럼 요 사이에서는 뭐 길이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막 이렇게 있을 텐데 y좌표가 정수인 게 있어? 없어. 1하고 2로 넘어갔으니까. 없어요. x좌표가 정수인 거 있을까? 있을 수 있어. 근데 x좌표에다 1을 집어넣잖아. 그 y좌표가 얼마냐면 루트 2야. 맞지? x좌표에다 1을 집어넣잖아. y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1, 루트 2랑 1, 마이너스 2의 한변 길이가 정수 길이가 될 수 없겠지? 그럼 길이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따질 때 x좌표가 1인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다.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됐지? 저 의미 없는 고개를 끄덕이면 아니겠지? 그럼 다시 갈게. 또 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얘에 대한 y좌표가 정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선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x값이 얼마였을 때? 8이었을 때야, 8이었을 때. 8, 얼마예요? 4라고 되겠지? 쭉 가서 8, 얼마 얘는? 8, 마이너스 16이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정사각형은 한변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한변 길이가 4고 마이너스 16이니까 20인 거다. 이렇게. 바로 8로 간 거예요. y좌표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요. 그럼 봅시다. 그럼 요 사이에서 또 이게 발생이 되겠지? 길이가 7인 거, 8인 거, 9인 거, 10, 20까지 가기 전까지 길이들이 쫙 발생될 거 아니야, 그치? 쫙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길이가 7인 거, 8인 거, 9인 거, 10인 거 중에서, 격자점이 자연수인 X좌표를 갖고 있는 게 있을까? 시작점이 없습니다, 똑같이. 없어요. 여기다 자연수를 집어넣잖아. 2나 8이 아닌 자연수를 집어넣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무리수밖에 안 나와. 한마디로 이 거리가 무리수고, 여기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길이가 뭐예요? 다 자연수예요, 길이가. 그럼 무리수 플러스 자연수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것처럼 전체적인 길이가 자연수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거를 쫙 그리는 가는데 요 사이에서는 자연수인 점이 여기에 있는 요 점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X좌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걸 경계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지. 요거는 몇 개, 그리고 요 전에는, 요 사이에는 요거일 때는, 요 사이에선 요거일 때 이렇게 조사하면 되고, 문제에선 요거를 20까지만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일 때부터 한번 조사합시다.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대강 가서. 근데 얘는 정수점이 아니에요. 정수가 아닌 거, 컴마 정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한 변 길이가 1인 A1은 몇 개야? 한 개야. 맞지? 근데 A2는 달라. Y좌표가 정수거든. 맞지? 그러면 A2는 지금 A1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A1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A2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맞지? A3, 4, 5까지는 또 어디에 포함돼? 여기에 포함돼. A6은 어디에 포함돼? A6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A7, 8, 9, 10, 11, 19까지는 어디 포함돼? 또 여기 포함돼요. A20은 어디 포함돼? A20은 여기 포함됩니다. 이렇게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야. 그치? 그러면은 요 세 개의 한은 따로 연산하면 되고 얘 따로 연산해서 더하면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A1부터 A20까지 쫙 더하는 결과에서 이렇게 가요. 야, 다 무시하자. 다 얘 아니라 하고 얘도 아니라 하자. 다 얘라고 취급해보자.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을 쭉 더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2일 때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빼요? N2제곱을 뺍니다. 지금 A2 잘못 계산한 걸 뺀 거고 얘를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추가해요? 2 곱하기 3을 추가하면 되고 여기 있는 A6, A20도 빼야 되잖아. 그래서 6의 제곱도 빼고요. 6일 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뒤에다가 7의 제곱을 더합니다. 20일 때도 마찬가지로 20의 제곱을 빼고 21의 제곱을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격자점의 총 개수다. 어려워 보이지? 근데 별게 아니고 선생님이 요거는 어려워. 뭐 별게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려운데 부분 보면 된다고. 부분. 봐봐, 니네 요거 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로 나올지 몰라. 하루살이처럼 야씨 버리자 얘기하지 말고 부분이라도 잘 이해해보세요. 격자점 개수 계속 많이 나와요. 물론 수능에서 뭐 빠진다 빠졌고 요즘에 안 나오는 대세고 그러지만 나와요. 언젠가는 다시 나옵니다. 돌고 돌아 계속 유행. 돌고 도니까 이 격자점 세는 거 이런 포인트에 세는 거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도 따로따로 얘 그래서 그러구나 알면 되고 그래서 이거 합치는 거지. 세 개의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파악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요 연산 다 전체적으로 연산하는 거 하나 이렇게 파악하면 돼. 천천히 어려운 세 문제 푼다 생각하고 잘 풀어보십시오. 정리. 알겠지? 생각보다 별거 없어. 풀다 보면은. 네, 물어보세요. 9,3을 대신 그냥 점수 그 격자점만 넣어서 2분의 9, 2분의 9,3도 있어? 2분의 9,3 있네. 이거 세야 돼요. 2분의 9,3. 얘 Y좌표가 자연수라고 다 세야 돼요. 2분의 9,3입니다. 그렇지? 쭉 내려오잖아?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얼마예요? 2분의 9, 마이너스 9지, 그지?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야? 12야. 12일 때도 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또 뭐 해야 돼? 요 길이가 얼마지? 12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2의 제곱을 빼고,
뭘 더해요? A12를 따로 어디에 포함되는지 집어넣어서 더해야 된다. 이렇게다. Y좌표가 더 자연수요 다 세야 돼요. 하나씩 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거 있잖아. 그걸 알고 물어봤으면 너무 잘한 건데 여기다 어떤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어지간하면은 요거의 길이가 다 뭐냐면 무리수야. 특정한 값을 제외하고는 다 무리수예요. 근데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긴 얘는 유리수예요, 유리수. 유리수. 그래서 무리수랑 유리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무리수 플러스 유리수가 절대 여기 얘기한 한변 길이인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파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원이가 얘기한 대로 이 길이가 무리수가 아닌 거는 다 파악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가자! 출발. 첫 번째 최초로는 얘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야. H,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다. 야,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잖아? 그럼 얼마가 커지게? 2 말고 4 2 요거의 총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얼마큼 커지게? 그렇지, 14만큼 커져요. 그치? 왜 14만큼 커지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얘잖아. 얘잖아, 그치? 그러면은 1이 3이 됐네? 그치? 3이 5가 됐고 5는 7이 됐고 7은 9이 됐고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이동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은 숫자가 다 이만큼씩 커진다고. 몇 개의 숫자가 여기 있는 7개의 숫자가 이만큼씩 커져서 여기 있는 보라색의 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보라색을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볼까? 얘도 예원아 얼마만큼 커져요? 14 그래, 14만큼 커져요. 그치? 왜?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서 다 모든 숫자가 이만큼씩 커질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A1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A1. 그치? 여기 파란색 선분의 합이 A1이에요. 오케이? 그럼 A2라고 해서 A1이 이게 아니구나. N칸 이동했을 때 N칸 이동했을 때 AN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의 합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이렇게 A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은, 그치? 한 칸 이동했을 때 A1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 합에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14, 아래쪽으로 한 칸 14, 총 얼마만큼 커졌냐면 A에다가 28만큼 커진 게 A1이에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 그럼 A2를 셉니다, A2를. 야, 적극적으로 해라. 오른쪽으로 두 칸 14만큼씩 두 번, 아래쪽으로 두 칸 14만큼씩 두 번 커지니까 A 플러스 28만큼 두 번 커지는 게 A2입니다. 그지? 그 얘는 공차가 얼마나는 거냐면 28인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그래서 일반항 세우고 10번째 항까지 합 구하면 정답입니다. 그냥 답이 안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얼마 나왔다고? 1400? 총 570이에요. 이거 스몰 a 파란색 부분의 합이 얼마예요? 10 하고 10 하고 10 하고 오니까 35네, 그지? 그래서 A1이 얼마야? 왜? A1이 35예요? 잘못됐네. 그지? 잘못됐어요. 누가요? 제가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A1이 죄가 아니네. 봐봐. 첫 번째 배경이 A1이야. 그리고, 요 모양을 N칸 이동했을 때 이동된 모양의 전부의 합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 세웠네. 여기는 얘가 A1 맞고, A1. 여긴 얘가 A2고, 여긴 얘가 A3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맞네. 그래서 AN에 대한 일반항은 초항이 35예요.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얼마예요? 28입니다. 요게 AN 맞습니다.
네? 그 얼마야 이거는? 28n에다가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맞지? 얘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이거예요. 계산 28 곱하기 55 에다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플러스 70이에요. 그지? 그 얼마지? 140 1400에다가 140을 더하고 70을 더하면 정답입니다. 답은 4번이다.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지? 다시 넘어가요. 10번. 야, 개차 수열은 생각보다 빈도수가 좀 높아요. 내신에 나오는. 나머지는 잘 안 나와. 솔직히 얘기하면 저 맛이. 10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제곱이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제곱이다. 이거 개차 수열이라고 했지. 개차 수열. 요거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이 10이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구해봐. 이거는 막 되게 특이하게 푸는 게 아니라 개차수 이거 딱 내신에 나온 게 딱 요 정도예요. 세 번째 항을 준 이유는 첫 번째 항을 구하라고. 세 번째 항 어떻게 구하니? n에다가 열심히 대입하지 1부터. a2 마이너스 a1이 1이에요. 2 대입해. a3 마이너스 a2가 4예요. 더하잖아? 쫙 더했더니 얼마냐면은 a3 마이너스 a1이 5랑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항이 얼마래? 10이래 10. 10 마이너스 a1이 5예요 라고 해서 초항을 구했네. 5라고.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대입해요. 봐봐. 여기다 1 대입했더니 a2 마이너스 a1이 얼마? 1의 제곱이고 2 대입해요. a3 마이너스 a2가 2의 제곱입니다. 개차수열 이렇게 푸는 거라고 했지, 그치? 이상한 공식, 물론 나는 외웠지만 너네 외울 필요 없고 4 대입했더니 a5 마이너스 a4가 4의 제곱입니다. 요거를 쪼르륵 더하잖아? 그러면 쫙 소거된다. 아이, 소거 됐고 좌변은 a5 마이너스 a1 남고요. 우변은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A1 2항 시키고 나머지 계산하면 정답이겠지, 그치? 요 정도가 개차 수열에서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온 형태다. 이 정도? 그치? 그 다시 옆에 있는 12번 보잖아, 12번. 12번은 활용이지, 활용. 사이 관계식을 뽑아보세요. 활용? 요 정도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여섯 번째 항까지는 노가다 하도록 나옵니다. 다시 가봅시다. 어느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악수를 할 때 다음 규칙을 따른다고 한다. 부부끼리 악수를 하지 않는다. 그지? 하지 않는다.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반드시 악수를 한다. n쌍의 부부가 모인 모임에서 이루어진 악수의 총횟수를 AN이라고 할 거야.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가 요거와 같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n명이 있습니다. n쌍의 부부가 있어. A1, B1이라고 합시다. 부부 A2, B2라고 합시다. 이렇게 부부 쭉 가서 AN, BN이라고 해서 n쌍의 부부가 있어. 지네끼리 열심히 악수를 한 횟수가 AN이야, AN. 아이씨, 겹치네, 몰라. 이거다. 그치? 그럼 다시 추가적으로 한 쌍의 부부가 더 들어왔어요. n 플러스 1번째 부부가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악수한 횟수가 뭐라고? an 플러스 1이라고. 맞지? 그러면은 얘네끼리 악수를 하는 총 횟수를 구해볼까? 인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 있는 애들끼리 뭐 지고 먹고 악수했겠지. 그거에 대한 횟수 an에다가 얘네가 새로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악수한 횟수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얘랑은 악수를 안 해. 나머지랑 다 악수할 거니까 몇 번 해? 2n번 한다, 2n번. 얘도 얘랑 안 해. 나머지 2n번 하는 거예요. 총 n명의 쌍이 있을 때 악수 횟수에다가 새로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악수를 한 횟수가 4n번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된 거다. 세웠지? 얘가 FN이다, FN.
나머지 6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구해야 되니까 6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쭉 날려놓고 아까와 똑같이 찾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A1은 얼마게? 고민한다. A1. 한 쌍의 부부가 부부끼리 악수를 하지 않아. 0이에요, 0. 다시 뒤에 갑니다. 출발. 가봅시다. AM 플러스 1이 뭐 초항 일단 관계없고 관심 없고 AM 플러스 1이 2배 SN 같아요. 요거지, 그치? 요걸 통해서 10번째 항을 구해볼까? 요건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일단 첫 번째 SN 나와있네. SN 통해서 AN 뽑을 수 있어요.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은 AN이 2배 SN-1 되고 이거 빼면 된다. 그치? 뺐더니 뭐예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배 AN과 같습니다. 까지 됐지, 그치? 그치. 이항. 그럼 AN 플러스 1이 뭐랑 같아요? 3배 AN 같아. 근데 문제에서 초항이 얼마라 했지? 3이라고 했지, 3. 첫 번째 항이 3이야. 됐네. 이게 등비점화식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다 점화식이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뽑은 거는 무조건 규칙 파괴자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규칙 파괴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는 거지.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3이라 했는데 내가 구한 식에서의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9야 9. 근데 문제에서 원래 최초로 주어진 표현이 1잖아. 1을 대입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2배 S1이랑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다? 6 됩니다, 6. 그치? 그럼 두 번째 항이 6이야. 제시된 관계식을 통해서 구한 게 6이고 내가 만들어낸 식이 9예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따라야 되는 건 뭐다? 요거 따라야지, 요거. 그래서 얘는 규칙 파괴자일 거니까 얘를 항상 고려해 줘야 돼요 때문에 한 거다. 뭐 요거 모르진 않잖아, 그지?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SN, AN 같이 나오면은 AN하고 SN 같이 나오면은 하나의 수열로 바꾸는데 그게 AN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SN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AN을 구하든 SN을 구하든 항상 규칙 파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됐죠? 됐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뒤로 쭉쭉쭉쭉쭉 쫙 넘어가면서 끝났어요. 이제 41번 거의 끝났습니다. 다시 1번 가볼까? 수열 AN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한정적이다.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맞고 수열 AN이 있습니다. 수열 그냥 수열. 초항은 얼마나 돼 있냐면 초항은 2분의 2예요. 2. 근데 문제에서 관계식이 뭐였다고 나와 있다. n 곱하기 an 플러스 1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n 곱하기 an 요거는 an 더하기 1이에요. 뭐 이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걸 통해서 21번째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구하는 문제예요. 일반항. 그치? 어떻게 가냐면 너 이항 시켜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의 최소는 등차나 등비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일반항 구하기 하는 거야. 이항 했더니 얼마야? n 곱하기 an 플러스 1 요거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에다가 1만큼 더한 거야. 이거다. 관계식을 어떻게 뽑을까? 못 뽑아. 그렇지? an하고 an 플러스 1 관계 못 뽑아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n하고 n 플러스 1로 나눠보잖아? 그러면은 n 플러스 1 분의 an 플러스 1 이거는 n하고 n 플러스 1 나누는 거예요. n분의 an에다가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지 않나? 나름 규칙이 있어요 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하나의 수열로 이렇게 비엔이야 표현하면 여기 있는 얘는
bn 플러스 1이라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bn 플러스 1은 bn에다가 얼마큼 더한 거야? 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만큼 더한 거예요. 그치? 그 문제에서 A21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야 A21 바로 구하지 말자. 요거 통해서 뭐 먼저 구해? B21 먼저 구해놓고 그 B21이 요거잖아. 21분의 A21. 다시 얘기해서 B21 구해놓고 A21이라는 걸 표현해봤더니 21 곱하기 B21이야. 그래서 A21 표현하면 돼. 이렇게 만드는 거다.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라고 했냐면 복잡하고 더러운 식이 막 있어. 물론 내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 변형은 요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는 게 맞고,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요식을 치환해서 간다. 이게 어디서도 봤냐면 알파 찾기 점화식이라는 거에서 봤었다, 그지? 내가 구할 수 있도록 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치환한다 이거지. 가끔 나옵니다. n이 2일 때 성립할을 보여야 돼요. n에다 2 집어넣어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좌변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됐고, 우변은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직접 비교합니다. 좌변 4분의 5에요. 우변은 2분의 얼마냐면 3입니다. 그렇지? 얘가 더 크네. 4분의 6이니까. 그래서 2일 때는 성립하는구나. 됐지? 그럼 다시 밑으로 와서 K일 때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고 얘를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좌변 비교했더니 얘만 더하면 되겠네. 나열되는 거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얘 성립하는 거요. 양변에 똑같이 얼마큼 더할 거냐면 쟤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K 플러스 1에 제곱분의 1만큼을 더해요. 양변 똑같이. 그치? 그럼 얘예요, 얘. 이 식은 적어도 무조건 성립하겠구나. 맞지? 성립하겠구나. 근데 이 식을 통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보다는 누가 저기 있는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게 더 크거나 같으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식은 요 식이에요. 단순 연산이니까 아까 특이한 거 제외하고는 이 빼버려. 그리고 K는 뭐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K는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변에 K를 곱해 대소관계 바뀌지 않아.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도 대소관계 바뀌지 않아. 단순하게 갑시다. 통분시켜버려. K랑 K 플러스 1의 제곱을 다 곱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는 K 더하기 1의 제곱 됐고 얘는 플러스 K 됐고요.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K 플러스 1 됐는데 요 대소관계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성립한다? 요거니까. 전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다가 얘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라고 해서 야 K제곱 소거됐네. 마이너스 K 소거됐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얘에 대한 대소관계인데 무조건 성립하네. 그래서 얘가 무조건 성립하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성립함을 가정해놓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게 참이야.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서 저기 있는 식은 무조건 참이에요 라고 하는 거다. 됐지?